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하나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잠들어도 자주 깨십니까?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60대 이후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밤에 하시는 특정 행동들이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끊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밤에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뇌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면역세포가 재충전됩니다.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호르몬이 재조정됩니다. 심장과 혈관이 회복됩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높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30%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반드시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이 수면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집니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2014년 수면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55% 더 길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2시간 전이면 더 좋습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충전기를 거실에 두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수면이 극적으로 달라진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오후에 마시는 커피가 밤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반감기란 몸 안에 들어온 카페인의 절반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8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즉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오후 커피가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오후 2시 이전으로 제한하십시오.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나 뜨거운 물을 마시십시오. 이것이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잠들기 2시간 이내에 많은 음식을 드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소화 과정에서 몸이 활성화됩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이 어렵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과식은 위산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속이 쓰리거나 목이 타는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위산역류입니다. 수면 중 위산역류는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늦게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간식으로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소량을 드십시오. 이것들은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알코올은 처음에 진정 효과가 있어서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 효과가 생깁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전날 밤에 술을 드셨다면 그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코올은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 단계로 기억 정리와 감정 처리에 필수적입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녁 음주 습관 자체를 줄이십시오. 5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격렬한 운동 후 체온이 올라갑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아침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십시오. 저녁에 하고 싶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가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수면을 돕습니다. 6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낮에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을 자신다면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십시오. 수면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잠에 대한 욕구가 쌓입니다. 낮잠이 이 수면 압력을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7번째로 끊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를 침실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누웠는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내일 해야 할 일, 가족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 상태에서는 잠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침실 밖에 두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30분 전에 걱정 일기를 쓰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종이에 다 써내십시오. 쓰고 나면 뇌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수면 전 명상을 하십시오. 5분만이라도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4-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숙면을 위한 추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맞추십시오. 체온이 내려갈 때 잠이 잘 옵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십시오.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리듬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잠들기 4시간 전부터 알코올을 피하십시오. 저녁 격렬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전에 하십시오. 걱정을 침실 밖에 두십시오. 이 7가지만 바꾸셔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수면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새로운 건강 정보로 곧 찾아뵙겠습니다.